안녕하세요. 물류통계정보학과 박세희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의 요건과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세대 모빌리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두 번째에서는 차세대 모빌리티의 특징, 세 번째로는 차세대 모빌리티의 요건과 이유, 마지막으로는 시사점 및 저의 의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거 모빌리티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모빌리티는 더 광범위하게 자동차나 지하철, 버스와 같은 이동수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친환경적이고 통합적이며 자동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동수단을 뜻합니다. 그 종류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마이크로 모빌리티, 카쉐어링, 승용차 공유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를 공유한다는 뜻으로 공유 경제를 통해 실용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IT 산업의 발전과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 공유 패러다임의 확산은 카쉐어링, 라이드 쉐어링, 카헤일링 등 유형의 확장에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화 및 세분화된 서비스 수요 제공,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도시화의 고도화로 인한 교통체증 증가, 주차의 어려움 및 차량 유지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차량 공유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공유 모빌리티를 통해 교통수단의 선택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교통정체 감소, 효율성 향상, 교통비용 절감, 연료 소비 감소 등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총 6단계가 있는데 현재 3.5단계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더 빠른 발전과 상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로 전기화 자동차입니다. 전기화 자동차란 배터리를 통한 전기 에너지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뛰어난 연비, 저탄소 배출, 적은 유지 관리 비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자동차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는 운영 효율과 우수한 연비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의 약자인 마스라고도 불리며 자동차,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사용자가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다양한 이동수단을 조합해 경로를 보여주고 예약과 결제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해 줍니다. 즉 하나의 앱을 통해 이동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해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세대 모빌리티의 요건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성을 갖춰야 합니다. 배터리 장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걱정은 전기차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변화 속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자율주행차의 수요성 및 도입 속도가 기술과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걱정으로 인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모빌리티 도입에 앞서 기술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들의 신뢰 형성이 먼저입니다. 다음,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사용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편의성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정시성입니다. 예상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 혼잡이 감소하며 주행 속도가 증가해 정시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변화 속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어야 합니다. 환경오염의 심각화로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을 하면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화 자동차가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신미성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대의 디자인은 중요시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이동성입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개개인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해 개개인에 맞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 이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 7가지 요건을 갖춘 모빌리티라면 차세대의 가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유 경제 확산에 따라 개인 소유의 목적의 차량 비중은 점차 줄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공용 차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기업은 미래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크기와 구동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 또는 가변형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 새롭게 부상하는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의 등장으로 효율적 물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무인 트럭과 드론 택배가 합쳐진 형태의 새로운 물류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물류 회사 중 하나인 UPS는 자율 트럭에 화물과 함께 드론을 적재해 배송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드론이 주소에 맞춰 배송하는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장기 비행이 어려운 드론은 배송을 마친 후 자율 트럭으로 복귀해 충전합니다. 드론이 주소를 확인하고 배달하는 작업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드론을 활용한 배송이 더욱 빠르고 저렴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늘어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물류 로봇 시장에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은 신생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과 협업하고 제너럴 모터스는 페덱스와 협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완성차 업체와 물류 업체의 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비중 확대에 따라 디자인 특성에 맞는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중량으로 인해 무거워진 차체를 가볍게 하기 위해 부품 단순화, 대체 소재 채택을 경량화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셰시 외부의 주요 충돌면은 초고장력 강판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무거운 배터리를 바닥면에 얇게 배치한 스케이트보드 셰시를 활용해 무게중심을 낮춰 중량을 분산시켜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엔진 공간을 크게 넓혀 공간 활용에도 효율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공간 전자제품으로서의 자동차 기능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운전 부담이 줄면서 늘어나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강화되어 대면적 디스플레이스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버튼 터치 이외에도 음성, 제스처 인식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활 공간으로서의 디자인 변화에 따라 회전식 좌석, 회의 테이블, 접이식 침대 등 새로운 인테리어 아이템 및 내장 소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공유경제 차량의 경우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좌석별 격벽 설치도 고려 가능하며 청소가 용이한 방수, 오염 방지 소재 활용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수도권은 공유 모빌리티를 좀 더 활용하고 비수도권에는 노령화를 고려해 지역을 순환하면서 교통 약자를 태우는 공유 셔틀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혁신, 제도적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른 기술의 변화로 자율주행 차량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사람이 운행 지배를 한 경우에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행법만으로는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제도의 보완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인공지능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기존의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